모두를 위해서 저희 서로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박수와 함께 한번 행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 및 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 민주호국연명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제주 항공 참사 희생자분들을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또 본격적으로 행사 시작하기에 앞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순서인데요. 저희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오늘 워낙 또 다양한 분들, 많은 분들 모셔주셨기 때문에 조금 저희 소개해 드릴 분들이 많은데 조금 지루하시도록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저희 오늘 행사에 사실 가장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청주 시민 그리고 청원 구민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무식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 성원구 국회의원이자 충북도당 위원장이신 이광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당구 국회의원 이강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현희 흥덕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노영우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조금 늦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상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염광선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반기룬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인수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문희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명구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백덕호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중배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뒤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안형근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충북도당 노인위원장이신 남봉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뒤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충북도는 전 노인위원장이신 변상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전 충북도당 소상공인위원장 황영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병우 전 충북도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강태재 충북시민재단 명예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신용환 서원대학교 석좌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재홍 전 강릉 영동대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원표 제천단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의원님들 한 분씩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식 충북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진희 충북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치영 충북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문성 청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허철 청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완희 청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영근 청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성택 청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현숙 청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승찬 청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경천 전 충북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연동섭 전 충북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신원식 전 청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광직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연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상복 청주시 약사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찬일 청주시 약사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중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현광 오창 이장단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성민 오창 이장단 협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태영 율량사천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응란 율량사천동 통장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이정숙 율량사천 자원봉사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춘옥 율량 하나봉사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아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수기 오창읍 저희 자원봉사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신명섭 오창 자율방법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진 오창 생활안전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호 오창 로타리클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세환 청주청원 라이언스클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조기정 오창 무궁화 라이언스클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일 오창읍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강현복 오창 기업인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우 오창 노동협동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명아 오창 신협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희막도 청주청원 시니어클럽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변산수 내수 기업인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신승주 충북민주연합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관영 청주민주연합 충북민주연합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화보성이 다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혜성 청주 촛불행동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지금 명단 현재로서 체크된 바로는 인사 올렸는데 혹시 누락이 되시거나 추후에 좀 추가하시는 분들은 다시금 한 번씩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저희 청원부 함께 이끌고 계신 주역이신데요. 청원부 운영위원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분들은 모두 무대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분씩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시도위원님들 이희영, 이영신, 변은영, 송병호, 이해숙 위원님 좀 자리로 앞에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동덕, 유인종, 이능기 위원장님, 송선영, 민병강, 김영배 위원장님, 윤영희, 김광성, 상병남 위원장님, 최오락, 감연희, 권상현 위원장님, 김순정, 하정회, 변영미 위원장님, 박용각, 배성철, 이수환, 김도성 당원협의회장님 앞쪽으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청원부 함께 이끌으신다고 정말 부처주자 노력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협소하지만 여기 앞으로 오시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번씩 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이렇게 한 걸음 나오셔서 좀 큰 소리로 인사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한 번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의영 충북도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영신 청주시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변은영 청주시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송병호 청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숙 청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덕 송대공 국회의원 후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좀 보셨네요. 네, 그리고 류인정 청원구 운영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능기 청원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네, 조금 더 걸리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송선영 여성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민병강 노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윤영희 홍보소통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광성 직능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병남 자치분과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호락 소상공인위원장님 참석, 네, 좀 올리시고요. 그리고 감연희 문화예술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권상현 농업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순정 사회적경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정혜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변영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박용각, 배성철, 이수환, 김도성, 네, 김도성, 오창읍 당원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원배 노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수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여기 저도 잘 안 보여서 그럼 제가 소개 다 올렸죠. 예, 그럼 저희 모여 계신 모든 분들께 저희 다 함께 인사드리고 자리를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세범 국회의원님 오셔서 저희 가운데 주시 바랍니다. 계신 분들도 예, 앞쪽에 좀. 네.
이분 예, 조금 추가로 되신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까지만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일현 청주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쪽에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기헌 세종시당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앞쪽에 계시고요. 여기 김철환 세종시당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순 세종시당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명희 충북 간호사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목상 동성사 견명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쪽에 계시네요. 네. 또 추가로 빠진 거 말씀 주시면 손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한번 또 박수 한번 또 크게 결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청주시 청원구의 송재봉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거 큰 박수로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송재봉 국회의원님의 한번 인사 말씀 들어보는 순서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두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청주시 청원구 국회의원 송재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울리지?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올해 네, 그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은 지가 한 열흘 더 지났죠. 새해에 정말 큰 희망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전혀 상상해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대통령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새해가 밝으면 윤석열이 체포 구속되고 탄핵 심판도 원활히 진행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늘이 1월 12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용산 산성에 스스로 철조망을 치고 위폐된 채로 기어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내서 형사적인 재판, 정치적인 책임,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 청원 지역의원이 앞장서서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나 소상공인들 식당을 가봐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이자는 계속 쌓이고 장사는 안 되고, 그러나 정부는 이 민생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이번에 확실하게 끌어내려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전환점을 2025년에 우리 힘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 있으시죠? 요즘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가 내란 행위가 쿠데타가 없었던 일처럼 하자고 덤비고 있습니다. 마치 쿠데타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보여주는 행태이죠. 정말 뻔뻔하죠. 책임지지 않습니다.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책임지지 않는 이러한 오만불선한 태도, 결국은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하고 확실하게 단죄함으로써 이런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일이 바로 2025년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매우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같은 뜻으로 함께 뜻을 모아서 이 자리에 해주신 정말 우리 청원구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청원 구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또 멀리에서 와주신 함께 해주신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시기이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상당구의 이현희 국회의원님, 죄송합니다. 요즘에 가는 데마다 우리 이현희 의원 성을 바꾸든가 이름을 바꾸든가 소개를 안 하든가 그런 일이 잦아요. 죄송합니다. 상당구의 이강일 국회의원님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우리 흥덕구의 이현희 국회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그 총선 때 우리 청원구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뛰어주셨던 우리 김병우 전 충청도 교육감님, 네,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늘 그 스승같이 제가 생각하고 함께 따르는 우리 강태재 우리 시민재단 이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자리해 주셨으면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호사의 정말 지난해 우리 민주당과 함께 간호사법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이명희 간호사 회장님도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물리치료사협회 정광훈 충북 지부장님 오셨던데 어디 가셨나요? 네, 그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크게 해주십니다. 네. 전 회장님, 중앙회장님이 또 직접 이렇게 와주셨어요. 근데 어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어제 당선이 돼서 취임식을 하고 전국에서 가장 첫 번째 행사로 우리 청원구를 위해서 달려주셨습니다. 10만이나 되는 우리 물리치료협회가 정말 크게 앞으로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SMR 우리 노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김영배 위원장님 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 후원회장 이동덕 회장님 저 뒤에 잠깐 일어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청원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같이 이제 맡고 있어서 앞으로 청원의 그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또 함께 그렇게 역할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뭐 다 소개해드려야 될 분들이신데 한 분 한 분 일일이 우리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넓은 안행으로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지만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이게 뭐 제가 다니면 저는 오지 말라 그러고 배우자를 맨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저기 배우자인데 우리 김인순 님께서 자식들은 다 외면했지만 그래도 배우자는 와줬습니다. 왔어? 그렇군요. 없었던 일로. 네. 전 또 뒤에서 뭐 의정복을 해야 될 게 더 있어가지고 더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제 말씀은 줄이고요. 정말 진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시작을 하면서 힘찬 인사 말씀 주신 송대문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축사 말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님들 축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서원구 국회의원이자 충북도당 위원장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북도당 위원장 이광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붙는 말이 참 힘듭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습니다. 난국이라고도 하죠. 경제가 폭망했고 또 나가보시면 폐업하는 가게들이 속출을 하고 대외 시민돈 바닥으로 가고 있고 원하는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참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그 1%대 경제 성장률이 되면 다시 복구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여전히 내란 세력은 저쪽 한남동 관저에서 숨어서 한남동을 가보면 양쪽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내란 세력을 보호하자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우리 비세 전사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함께 하고 있죠. 국회에 가봐도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쪽으로는 여전히 내란 세력을 동조할 뿐만 아니라 총뿌리를 들이댄 그런 동료 의원이라는 말도 무색한 이런 자들이 함께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우리는 또 적과의 동침을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대상과 상대방들이 내란에 동조했었던 내각 장관들입니다. 대한민국이 혼돈에 쌓여 있고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김영환 지사가 또 이상한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도의원이나 시의원들도 아마 의회에서도 저런 자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마음적으로 힘든 이런 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은 마치 고려 말처럼 혹은 마치 조선 말처럼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시작이 된 이후에 희망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국난 극복에 특화된 민족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분명히 간직하고 있음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것이고 저자를 감옥에 기필코 다음 주에 보낼 것이고 우리는 꽃피는 봄이 오기 전에 새로운 정부를 만들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대한민국을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저희들이 당선됐었던 지난 8월 전에 우리 4명의 초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많았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 4명이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마치 도당위원장이라서 대신 다 듣고 있습니다. 저희 4명에게도 또 언젠가는 전화가 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되는 현재 라꾸라꾸에서 자면서 아침이면 라면을 먹고 그 내란 세력과 상대하고 있는 저희 4명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앞에 송재봉 의원이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든든하게 백처럼 우리 송재봉 의원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함께하고 있고 분명히 이번에 내란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의정부의 날짜 기가 막히게 잡으셨죠? 저희들 4명이 전부 합의된 게 우리가 바로 당장이라도 연락이 오면 올라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지금 잠깐 숨을 고르는 시기 지금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게 돼서 너무 막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인사 말씀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해 인사도 드릴 겸 또 우리 송재봉 의원 적극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 우리가 분명하게 내란 극복하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인사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힘찬 말씀 주신 이광희 총도당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강의 상당구 국회의원님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올라가는데 송재봉 의원이 뭐라고 하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일단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도 다 80년대 같이 대학을 다녔던 분들이 지금 같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12월 3일 날 두려웠습니다. 집에서 나가면서 옛날처럼 또 저희 부모님이 아주 뭐 크게 놀라신 일이 있었는데 저를 다루러 겨울에 새벽에 해가 뜨지 않은 컴컴한 때 찝차가 저를 달러와가지고 저를 다뤄 가는데 부모님이 나와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어디 끌려가는지 보려고. 근데 찝차 앞뒤에 번호판이 다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굉장히 두려웠고요. 집에 있는 모든 돈과 모든 그 금반지 같은 걸 다 모아서 딸 둘하고 아내한테 3분의 1씩 나눠줬습니다. 아빠가 일주일 여름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못 들어가도 이 돈 쓰고 잘 지키고 있으라고. 근데 딸들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눈치를 채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날 국회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계엄을 해제시켰지만 사실은 국회 앞에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에워싸고 밖에는 경찰들과 대치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본관 앞에 진입을 해서 본관을 뚫고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 특수부대가 쫙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일정 부분 시민들과 그다음에 보좌진들이 같이 어깨 겨누를 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밀고 당기고 하는 사이에 저를 알아보는 보좌진들이 얼른해서 새끼로 집어넣어서 본회의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좀 큰 경험을 했습니다. 안에서도 저희 국회의원들도 다 두려웠습니다. 큰 소리도 나오고 빨리 통과시켜야 되니까 과반 넘어갔으니까 투표해버리자고. 근데 국회의장님이 힘에 의한 폭력에 앞서서 절차의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명분에서 밀린다 해서 1분 1초까지 딱 지켜서 저희가 표결을 해서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힘은 민주주의에 숙달되어 있고 민주주의를 중하게 여긴 우리 국민들의 힘과 그리고 이런 데 체득되고 경험해서 알고 있었던 우리 선배님들의 도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손재봉 의원도 치킨 양반이고 여기 이현희 의원도 그렇고 이광희 의원도 그렇고 아마 그날 그 일이 잘못되었다면은 어디 가서 다리 하나씩 부러져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잘 됐습니다. 집회 문화가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나가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촛불 들고 가는 게 옛날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촛불 들고 못 나가겠더라고요. 응원봉 들고 음악 나오면 춤추면서 캐롤송에 맞춰서 하고 그래서 너무 흥겨운 집회 문화가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우리의 미래의 꿈나무들인 10대, 20대, 30대들이 집회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의 미래는 앞으로 밝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20대, 30대가 좀 덜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집회에도 10대, 20대, 30대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 그런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우리 송재봉 의원이 우리 충북의 의원들, 우리 민주당 의원 5명을 대표해서 원내 부대표로서 심부름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좀 안쓰럽긴 한데 그래도 도와줄 방법은 없는데 좀 고생을 좀 더 해주세요. 하여간 축하하고 의정활동 많이 했습니다. 의정 보고서 잘 보시고요. 얼마나 좋은 사람 뽑았는지 가슴에 좀 잘 품으셨다가 재선 삼성 꼭 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힘찬 말씀 주신 이강의 상당구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현희 흥덕구 국회의원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셨는데요. 저는 송재명 의원이 이렇게 인기가 높을 줄 몰랐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송재명 의원 인기가 정말 하늘을 치솟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40인인데 현장에 못 오신 분까지 포함하면 한 10,000 명은 오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21대 국회 첫 그 원내 지도부의 부대표를 맡아서 윤석열 탄핵에 최전선에서 싸운 분 누굽니까? 크게 누구죠? 이번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위원을 상을 받을 정도로 의정활동을 탁월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앞날이 더 기대되는 우리 청구의 국회의원 누굽니까? 네, 우리 송재명 의원 정말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앞날이 더 기대되는 정말 총범망는 정치인입니다. 청구에 송재명 의원이 있는 게 정말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송재명 의원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앞서 이광희 의원님하고 이광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시국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자랑스러운 청원구 그리고 청주시 우리 당원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조금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지금 양비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가수도 거기에 끼어들었죠. 그리고 오늘 오세훈 시장도 그리고 김영환 지사도 이렇게 양비론을 하고 있는데 양비론의 실체는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는 겁니다. 거기에 민주당도 잘한 게 뭐이냐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런 식이면 일제시대에 우리 국권을 침탈한 일본의 그 침탈 행위에 맞서서 조선 백성들이 무기력하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침탈을 당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잘한 거 뭐냐? 이런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구정도 있고 그리고 탄핵 심판이 이제 2월에 있게 될 텐데 그런 양비론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께서 강하게 그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설사 말싸움이 되더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비상계엄 윤석열이 잘못한 것이고 헌법을 부정한 것이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윤석열을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으면 오늘 우리 이 집회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하고자 하는 계엄은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을 해산하고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했던 것이 윤석열이 노렸던 계엄입니다. 그리고 국회 대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옛날 80년에 전두환이 뭘 만들었습니까? 국보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구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 비상계엄의 실체입니다. 민주주의를 압살하려고 했던 행위가 바로 윤석열의 계엄이기 때문에 이 계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환 지사가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어디 도망가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경찰한테 하지 마라. 체포영장 집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를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게 불법이라 해서 다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이의 신청도 사유가 없다 해서 기각을 하고 정당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대통령이라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스스로가 받아들여서 자진 출두하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은 계엄 이후에 경찰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영장, 출두 요청, 서류 제출해라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벌써 첫 번째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도주할 생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포하고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한 달이 남았습니다. 2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기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가면 약 2주 후에 한 2월 18일경에 최종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한 2월 말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이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윤석열을 체포하고 그리고 구속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는 이것이 한 달 안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도당에서 지역위원회에서 그리고 중앙당에서 토요일날 서울로 모입시다. 도청으로 모입시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달려와서 우리 윤석열을 탄핵하는데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 대열에 저 의원님과 함께 우리 송재명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이광일 의원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축사 말씀 주신 이현희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다음은 저희 전원표 제천난양 지역위원장 축사 순서인데요. 차량 정체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좀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저희 김병우 전 교육감님 축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올겨울 들어 아주 제일 추운 날이 연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시국도 정말 느닷없이 반역사적인 몰입의 계엄으로 지금 40일이 넘도록 엄혹한 시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거리에서 배워도 반갑고 또 이 자리에서도 배워도 반가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마음도 훈훈하고 아주 든든합니다. 구호로 한번 시작하고 싶은데 윤석열에 대한 구호는 구속 화면이 아직은 내란이 진행 중이라 답답하긴 하지만 이루어질 거니까 저는 우리 송재봉 의원님에 대한 구호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송재봉 두 번 연호를 하면 한 번은 파이팅, 한 번은 날아라 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파이팅! 송재봉 날아라! 네, 정말 12월 3일 아닌 밤중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황당한 내란을 접하고 40여일 안녕하지 못하시죠? 정말 일상은 다 깨지고 정말 여차하면 거리로 국회로 또 한남동으로 이렇게 달려나가시는 5분 대기조 역할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참 고생이 많으세요. 저도 마찬가지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깨어있는 국민이 있고 또 그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같이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고 또 우리 든든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반드시 이기고 새로운 대한민국 기틀을 새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과 한 마음으로 응원봉을 들고 촛불을 들고 의병된 심정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날 것이고 몰입애들은 반드시 잔당들은 반드시 청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음이 같으시죠? 예,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병훈 정교육감기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순서일 것 같은데요. 저희 강태재 이사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순서상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한번 저희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 밤에 놀란 가슴을 엎드지 못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날이 갈수록 분노는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답답하고 갑갑해서 매일 저녁은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잠은 오지 않고 누워서 눈을 감고 곰곰이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켜봅니다. 지난 2024년 중에 제가 가장 잘한 일이 뭐였는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게 뭔가? 아니면 가장 유감스러웠던 것이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봅니다. 잠은 안 오그라니. 그런데 다른 건 그만두고 지난해 가장 보람있고 행복했던 것은 송재범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일이었습니다. 송재범 뿐이니까 아까 이름 헷갈린다고 그랬는데 이광희, 이강일, 이현이 저는 안 헷갈려요. 청주시내에서 모두 내 사람을 다 당선시켰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송재범 의원이 저하고 스승 같다 오는데 천만의 말씀. 저하고는 평생을 시민운동을 같이 한 동지요 동반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분, 네 분 다 우리 시민사회가 배출한 백전 용사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명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물을 새롭게 배출한 우리 청주 시민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회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이 3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00명 국회의원이 다 똑같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국회의원은 제목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국회의원은 제 한 몫을 초과해서 두 사람, 세 사람 혹은 그 이상 몫을 하는 그런 또 뛰어난 그런 국회의원도 있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우리 청주 지역의 국회의원 된 사람은 어떤 국회의원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왜 오늘 80늙은이를 이 자리에 불러냈는가를 곰곰이 생각했더니 제가 송재범 국회의원 후보 출정식 날 한 말을 증명하라고 아마 불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송재봉은 국회의원이 되면 300분의 1 역할에 그칠 사람이 아니다. 300분의 n인데 그 n이 1에서부터 300까지 어디에 머물지는 다른 거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재봉의 n이 몇 번까지 갈 것 같습니까? 300.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300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배치는 국회의원들을 추동하고 성원하고 받쳐줘야 됩니다. 감독도 해야 되고 밀어도 줘야 되고 이걸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의정 보고가 시작되면 아직 1년 차지만 어느 정도 등급을 받았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겁니다. 앞으로 300분의 n이 300까지 치달아 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찬 성원을 저는 기대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위에 몸 조심하시고 비록 갑갑하고 답답하고 울었던 오르지만은 끝내 민주주의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이 엄혹한 시절 이 분노를 민주주의를 꽃피는데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국회의원 송재봉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세 분 이 시선까지 의원도 지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주신 강태재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한 두 분 정도 인사를 못 드려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명수 북이변 이장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나와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동 청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또 빠진 분들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축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축전 낭독이 있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중요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전 이후에 영상 축사까지 진행이 될 것이라서 저희 조금 화면 내려오는 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청주 청원구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잠깐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그냥 이거 중요한 수는 아니에요. 예, 좀 축전은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송재봉 의원님의 의정보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내대표로서 곁에서 본 송재봉 의원님은 청주청원의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심을 다하셨습니다. 청주청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기 위해 힘쓰셨고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위기 타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30년이 넘도록 청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송재봉 의원님께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정보고회가 주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뜻을 모으고 청주청원 발전의 새로운 도약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주청원 파이팅! 송재봉 파이팅!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들께서 영상 축사 보내주셨는데요. 김민석, 전현희, 김병주, 이현주, 한준호 의원님의 영상 축사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지금 점검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화면은 잘 보이시죠, 여러분? 네. 네, 화면은 잘 보이시고 다행히 소리만 조금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으로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리만 모아내면 좀 완벽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잠깐 이게 전산적으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의정부고에 여러 지금 1월에 맞이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지금 맞춰서 저희 전원표 제천단양 지역위원장님께서 참 소중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저희 큰 박수로 한번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천단양 지역위원장 전원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헐렁벌떡 달려왔는데요. 진천IC 부근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어요. 이거 차가 왜 그래. 제가 청주 도연할 때 4년을 다니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최고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이렇게 끝물에 제가 왔습니다. 우리 성재봉 의원님 의정부에 정말 축하드리고요. 성재봉 의원님과는 저하고 혁신회의를 하면서 알게 됐고요. 정말 그 의정활동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과거에 시민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했던 것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시면서도 열심히 잘 할 거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주에 계신 우리 4분 국회의원님께서 정말 요즘 활동하시는 거 보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청주 분들이 정말 선택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 6개월 남짓 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또 타 국회의원들보다 두각을 나타내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충북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뿌듯하고 또 과거에 함께 했던 동료로서 정말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쫓아내는 일을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잘 되겠죠? 네, 마지막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도 결국 정의가 이긴다고 본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을 1년 넘게 걸어왔지만 결국 사필 규정이 됐습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그렇듯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민주시민 여러분들께서 믿어왔고 함께 열심히 투쟁했듯이 윤석열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 꼭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부가 확실하게 들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곧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길로 잘 끌고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재봉 의원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교통체증 뚫고 힘들게 오셨습니다. 전원표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스템 잠깐 보완이 됐을까요? 네, 늘 그 행사를 하다 보면 직전까지는 잘 되는데 중요한 순간에 꼭 이런 시스템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또 다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건가? 긴장을 하나 봐요, 기계도. 여러 사람들이 주목하면 사람이 긴장하듯이 기계도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굳이 안 들어도 매일 TV에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우리 당의 최고위원들이 그래도 우리 청원구의 이 의정보고회, 저희 의정보고회를 위해서 다 그래도 영상으로 보내줬다. 그건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취지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국회에 가서 무슨 일 했는지 의정보고서 제일 뒤쪽에 보면
제일 뒷장에 이 의정보석 씨 가지고 계신 분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거는 있네. PPT가 나오네. 네. 네, 그럼 이걸 보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소속된 상임위는 이게 또 헷갈리면 안 되는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네.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산업과 통상, 이 통상도 요즘은 특히 이제 통상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트럼프 2.0 시대에는 통상 정책에 굉장한 위기가 올, 특히 관세 장벽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거냐라는 것이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 세 번째가 자원입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석유 개발. 동해에 석유와 가스가 삼성 시총의 5배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가 깜짝 놀라고 진짜인가 이렇게 들여다보았더니 반은 사기 같아요. 지금 동해유전 개발이 시작이 돼서 어차피 내년 올 3월이면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1차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때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 그리고 한번 뚫는데 1,000억을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그 당시에 할 때는 5개 뚫겠다 그래가지고 5,000억을 여기다가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라 저희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산업통상 자원 분야가 저희가 이제 저희 상임위의 중요한 관장 사항이고, 또 하나가 중소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를 제대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또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시민운동만 했는데 이 경제 공부하느냐고 힘들어요, 요즘에. 그러나 한 1년 지나면 그래도 제가 이 분야에 적어도 그 전문가의 버금갈 정도로 역량을 좀 키워내겠다 해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관계부처 불러서 열심히 또 따지기도 하고, 또 그 덕분인지 그래도 우리 당에서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당대표, 당 원내대표가 주는 최고 우수위원 상인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 3명밖에 안 주는데 제가 받았더라고요. 잘했죠, 그래도?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내 정책을 주로 이제 이거는 국민의힘하고 어떻게 잘 싸울 거냐, 이 전략을 이제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세우고 앞장서 또 싸우고 이런 역할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충청 강원을 합쳐서 원내부대표가 딱 한 명이에요, 초선 중에는. 그래서 당 내에서 어쨌든 그런 다양한 목소리, 특히 이제 좀 젊은 초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또 반영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세 번째가 이재명 당대표 민생특보입니다. 이거 최근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 당대표 민생특보는 이름은 민생특보인데 사실은 조직특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과 행적 연대를 만들어 나가서 우리 당이 안정적으로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집권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최근에 그래서 제가 수많은 직능단체들을 만나고 협력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영태현 게이트 진상조사단 공익제보본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딱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명태균의 황금포리 검찰의 손에 들어가고 그것이 꼭 공개된다고 하고 명태균이 그것을 민주당과 협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래서 비상계엄을 준비하던
그 초기에 명태균 얘기와 명태균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상계엄을 준비할 때 첫 번째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명태균 게이트를 제대로 파헤치고 그것을 진상을 제대로 알리고 또 그 공익 제보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해오고 거기에 이제 제가 조서본부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명태균 변호인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상태이고 조만간에 또 새로운 사실들이 이렇게 이제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때 오는 여기 와 계신 신용환 교수도 같이 또 와서 그 불법 선거사무소 해와도 같이 기자회견도 또 하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민생연석회의 소상공인 자영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국회 이건 민간과 함께 민생연석회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당내에서 국회의원은 제가 이 역할을 현재 이제 맡고 있고요. 그래서 당의 민생정책 중에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앞으로 제대로 이 민생정책을 잘 마련해서 2월 말 정도에 정책 보고서 형태로 그는 이제 나오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야의 전문가들 또 그 당사자들 모여서 계속 요즘 회의를 하면서 그 대책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란국보 국정안전특별위원회 대외협력단에 제가 또 소속이 돼서 제가 이제 시민운동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대외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또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하면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위원회가 을지로위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을지로위원회의 상임운영위원을 제가 현재 맡고 그 안에서도 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에 좀 특화돼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좀 맡아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가 당내 노동존중실천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6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 또 한국노총을 포함한 이제 노동단체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맡은 경우는 제조분과 여기 그 제조연대 분야의 책임위원을 맡아서 그쪽과 저렇게 이제 좀 네트워크를 하고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위위원장으로는 북한 이탈주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북한 이탈주민 하면 최근에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죠. 저 대북 전단 피라 계속 뿌려가지고 남북 긴장을 심각하게 조성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이 한 4만 명 정도 지금 국내에 와서 있는데 다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그들은 정치화된 일부가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특정한 어떤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그런 거고 대다수는 우리 사회에서 뭔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조직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좀 담아서 우리 민주당도 그 역할을 좀 잘 반영하면 좋겠다 해서 요거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달 20일 날 발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그런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을 현재 이제 맡고 있습니다. TNF 사태는 뭐 워낙 유명해서 TNF의 정말 그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해서 5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 입점업체들이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었죠. 그래서 당내에 긴급 TF를 구성했는데 그 TF에 제가 간사를 맡아서 정말 열심히 여기도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초기에보다 상당히 제가 노력을 해서 이자율도 낮추고 대출 총액도 늘리고 그리고 정산 주기도 단축하고 뭐 이런 대책들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이분들로부터 제가 감사 편지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역할을 좀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송 참사 진상조사 TF는
이거는 이제 우리 지역으로 보면은 이현희 의원 지역구라 이현희 의원이 간사 역할을 하고 이모선 의원이 TF 팀장을 맡고 계시고 당내 여러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 속상한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또 총선에서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도 묻고 또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 당내 거의 모든 그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현재 그 국정조사안이 발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국회에서 최종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며칠 전에 저희가 의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국회의장을 만나서 또 상의를 드렸고 본인도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하고 약속을 해서 요 내란 상태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요 국정감사를 꼭 진행을 해서 정말 이 가슴에 응어려진 한을 풀어야 되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것인데 최종 책임자만 싹 빼놓은 이 검찰의 수사, 이 잘못된 무책임한 수사 제대로 또 짚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역할을 현재 한 7개월 동안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드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뒤에는 이 내용들을 쭉 그냥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특검과 관련된 특히 김건희 특검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군사 이번 쿠데타 비상계엄 내란 이 원인이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이시네요. 김건희 때문에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다. 주술에 의존하는 이 정권 정말 비상계엄을 왜 그날 했냐. 집권한 지 1000일 되는 날 계엄을 해야 성공한다고는 이야기를 듣고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날이 딱 1000일 되는 날이에요. 12월 3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날 밤 10시에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그렇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이 국정농단의 실태 제대로 밝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명태균 게이트 마찬가지로 앞에 제가 쭉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정말 12월 3일 날 그날 밤 이야기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영국의 무슨 신문이었죠? 그 유명한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은 GDP 킬러다 대한민국이. 포브스지인가요? 네, 포브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은 대한민국 GDP 킬러다.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망한다. 물론 그동안 다 말하고 왔죠. 하지만 지금 재정정책 엉망이고요. 윤석열 2년 반 동안에 세금을 제대로 못 걷어서 국가 재정을 펑크낸 게 100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앞으로 메꿔 갈 거냐. 그러면서 계속 초보자들 감세하겠다고 서민들은 증세하겠다고 이런 짓을 해와서 재정정책을 완전히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죠. 경제정책은 없고 서민 대책 없고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짓을 했고 결국은 이것을 5,1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될 빚이다.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처벌하고 구속하고 파면해서 이 위기를 국난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제가 그 MBC PD수첩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때 아마 비상계엄이 나고 그 직후에 윤석열이 국회를 온다고 하는 날 지금 그날 굉장히 긴장된 하루를 또 보냈고 스크럼을 짜고 맞겠다 그러고 막 이러고 열심히 하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첫 번째 국정감사를
치렀고요. 뭐 제가 했던 건 앞에서 말씀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문제.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었고, 두 번째가 체코 원전 수출 문제였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은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사실 원전 수출을 하면 좋은 일이죠. 저는 뭐 기분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일정 영역이 또 경쟁력도 갖추게 되고 그렇긴 한데, 그 수출이 제값을 받고 제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겉으로는 않고 뒤로 미쳐서 미래의 국가 부담으로 들어오게 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 건데, 사실 그 체코 현지에서 덤핑 수출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점검하는 그런 이제 지적을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권은 과도하게 원전에만 매몰되고 원전에만 오롯한 돈을 쏟아붓고 원전이면 대한민국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나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도하고 무리한 원전 정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진단하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고요. 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민생 문제, 또 TMF 문제를 포함해서 또 최근에 가장 우리 사회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 아니겠습니까? 쿠팡이라든가 배민 같은 이런 독점화된 업체들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은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온통 수수료를 포함한 그 부담, 여기다 배달료 문제, 그리고 무료 배달을 우리가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화를 제대로 실현해서 소상공인들과 상생을 어떻게 이뤄내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숙제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반영이 돼서 형이 자꾸 태극기 집회 얘기하는데 한마디 자꾸 태극기 집회 응원봉이라고 하잖아요. 주차봉. 성당군 아직 멀었지. 2월 성당군 언제 하더라. 커피 한 잔 타봐. 성우야, 커피 한 잔 타. 선글라스가 아니라 안경이야. 왜 그렇게 그거 하지 마. 올해는 전력 체계를 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도위원들과 잘 협력을 해서 함께 이 성과들을 앞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꽤 여러 이제 법안들을 발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교육환경법 이거는 그 1차적으로 빨리 좀 통과가 돼서 그나마 다행스럽긴 한데, 그 저기가 무슨 그랜드 호텔이죠? 네, 거기에 그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온다고 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교육 환경 법률을 개정을 해서 이제는 교육청의 심의와 동의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점이 사실상 공세가 된 거죠. 제가 이 법 통과했을 때 나름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관심 갖고 일을 하면 밖에서 시민단체에서 그 긴 시간 주장해서 잘 안 되던 일들이 또 이렇게 되기도 하는구나, 그런 걸 처음으로 경험했던 일이고요. 국립해양과학관과 관련돼서는 이 근거법을 만들어주는 것이었고, 해양과학관이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과학관이 제대로 이제 들어서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해양과학에 대해서 멀리 바다까지 안 가도 여기에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형 가속기 특별법, 광산강 가속기에 관련 특별법인데 이건 우리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성장 동력과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대형 광산강 가속기가 제때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지원하는 법률인데, 이 법은 현재 법사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안은 통과가 될 것 같고, 사실 이 법은 변제위원 것이고 그때도 법사위까지 갔다가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빠른 올해 내 상반기 내에 꼭 통과가 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 지역의 전투 비행장의 소음 문제, 소음 피해 문제가 이 워낙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 피해가 있기도 하고, 또 피해 지원이 개별 지원에만 머물러 있어서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투 비행장의 소음 피해 문제를 개별 그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그 인프라에 대한 지원, 또 방범 시설을 포함한 복지 시설 등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지원의 폭을 넓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발의를 해서 이제 국방부와 협의를 이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청주공항, 민항공항이 또 같이 뜨고 있는데 민항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혀 없어요. 민항기도 역시 소음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항공 전용 그 공항 지역에서는 그 활주로 이용료의 75%를 빼서 그걸 인근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항기 지역은 이게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제가 발의를 해서 민항기는 민항기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법을 이제 제가 발의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지방분권 특별법하고 지방자치법 이 문제는 현재 수도권에 대항해서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메가시티 전략이 또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야 일종의 그 블록화된 경제권을 구성하고 수도권에 대항해서 지역의 어떤 자생력과 잠재 성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포함해서 광역적 협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현재 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균형 특별회계 내에 광역 협력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역에는 특별하게 그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제안을 해 있는 상태고요. 첨단산업 인재혁신법은 첨단산업이 수도권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고 지역에도 첨단산업이 오려고 하면 인재들이 오질 않는 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인재들이 지역으로 올 때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여러 가지 법인세를 포함해서 개인 소득세까지를 이제 감면해주고 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주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수도권의 인재가 지역에 와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근거법을 만드는 그 내용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우리 지역과 연관된 그런 법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연관돼서 골목상권 특별법은 지금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목상권도 20명 이상의 그 상인들이 자조적인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지금에 있는 그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것과 비슷하게 일종의 지원 혜택을 거기도 같이 주도록 해서 골목상권 조직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을 통해서 스스로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뭔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법인데 이거 이제 중기부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고 아마 상반기 중에 이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온누리 상품권까지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 범위도 넓혀준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지역 공공은행 특별법은 지자체가 출제해서 지역의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가 지역의 그 금고라든가 여러 가지 또 신용사업을 창출을 통해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자체가 정책사업을 위한 투자에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금융 소외계층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이건 굉장히 좀 혁신적이기도 한데 반발도 많아요. 그러나 꼭 이 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이제 욕심입니다. 그리고 작가님들의 세액공제는 이미 있는 법인데 기존 법이 코로나 시기 이전에 설립한 창업한 그 업체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신규 창업한 데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어디 길거리 다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맞는 것 같아 가서 확인해 봤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은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그 논의를 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금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재료에 대해서만 납품단가를 연동해서 납품단가가 일정한 비중이 올라가면 대기업과 그의 요구를 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에너지 비용과 유류비 이런 것까지를 좀 추가하는 법을 현재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추가로 반영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하도록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이고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경우는 대기업이 사업 확장을 통해서 그런 어떤 뭐 예를 들면 서점이라든가 뭐 각종 이런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나서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도록 하는 지금은 그냥 확 진출해 버리면 뚫고 들어와 버리거든요. 적합업종 영역을. 그리고 그런 걸 좀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그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대기업과 협상을 할 때 그 교섭권을 주는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적어도 그래도 대등한 교섭권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법을 이제 제가 발의를 했고 요 법 중소기업 상생협동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은 당론법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에도 태우자 이런 정도로 현재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법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대표 발의안에서 28건이고 공동 발의안에서 408건을 현재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행할 것이 이 활주로 청주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특별법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2월 중에 국회에서 공청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끝나면 바로 이것은 발의를 해서 청주공항이 제대로 한편에서는 피해 보상도 받고 그런데 동시에 활주로는 제대로 갖춰서 정말 국제공항으로서 제 면모를 갖춰나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